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트럼프, 피트 헤그세스를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로 교체 고려, 그리고 한국 대통령 계엄령 선포 후 탄핵 위기에 직면에 관한 것입니다.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를 국방장관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이 기사는 복잡한 정치적 관계와 후보 교체 가능성, 그리고 공화당 내부의 갈등까지 다루고 있는데요. 제가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트럼프 당선자가 처음 지명했던 국방장관 후보는 폭스뉴스 전 진행자 피트 헤그세스였습니다. 하지만 헤그세스 후보는 과거 사생활 논란과 성폭행 의혹 등으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 2017년에 한 여성이 그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정식 기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. 헤그세스는 이 문제로 인해 비밀유지 합의금을 지급했으며, 최근 그의 어머니조차 그가 여성들을 학대했다고 비판한 이메일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졌습니다. 결국 트럼프 측은 헤그세스 후보가 이런 논란을 견뎌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안을 검토 중입니다. 그 대안으로 떠오른 인물이 바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데산티스입니다. 데산티스는 해군 변호사로 이라크와 관타나모만에서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보수주의적 입장을 강하게 지지하는 인물입니다. 그는 과거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였지만 2024년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트럼프와 맞붙으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악화됐습니다. 하지만 최근에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 트럼프가 데산티스를 국방장관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만약 데산티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된다면 플로리다 정치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. 데산티스가 떠난 자리는 공화당의 다른 유력 정치인이 채울 가능성이 높고, 특히 트럼프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데산티스의 임명이 공화당 내부의 반발을 살 가능성도 큽니다. 트럼프 측근들 중 일부는 여전히 데산티스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한편 트럼프는 데산티스 외에도 다른 국방장관 후보들을 검토 중입니다. 전 국방부 관리 엘브리지 콜비, 그리고 아이오와의 공화당 상원의원 조니 언스트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 결국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화당과 국방부의 미래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. 이처럼 트럼프 당선자가 론 데산티스를 국방장관 후보로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피트 헤그세스의 논란과 공화당 내부의 반응까지 살펴봤습니다.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큰 정치적 사건이 발생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현재 탄핵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. 이번 사태는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. 제가 이 사건의 배경과 전개, 그리고 앞으로의 가능성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계엄령 선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은 화요일 밤 갑작스럽게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. 이 조치는 군사와 정치, 심지어 의료 인력까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군인들이 국회의사당에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며 국내외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이 조치를 통해 헌법적 위기를 막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지만 계엄령은 단 6시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. 이유는 여당 일부 의원들까지 반대하며 국회에서 이를 저지했기 때문입니다.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, 서울 곳곳에서 시민들의 촛불 집회가 이어졌습니다.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철회 이후 야당은 즉각적으로 탄핵 추진에 나섰습니다. 한국의 국회는 300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, 즉 200표가 필요합니다. 현재 야당은 191석을 확보하고 있어 여당 내 일부 의원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. 만약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중지되고 한덕수 총리가 임시로 국정을 운영하게 됩니다.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며 현재 3석이 공석인 상태라 절차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. 이번 사태는 한국 내에서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.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스웨덴 총리의 국빈 방문이 갑작스럽게 취소되었고, 한미 간의 군사훈련과 양자회담이 연기되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주요 참모진들은 일괄사임했고, 한국 최대 노동조합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며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. 이번 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반복되는 정치적 위기의 또 다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습니다. 당시 박 전 대통령은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직위에서 물러났고, 이후 2개월 뒤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.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비슷한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그로 인한 탄핵 위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현재 한국은 정치적,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으며 국민의 목소리와 국회의 결정이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점입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
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. 매우 고맙습니다.